안녕하십니까, 박퍼퍼입니다. 오랜만에 밀리의 서재 추천을 갈겨볼까 하는데요. 사실 밀리의 서재 추천하는 컨텐츠 제 딴에는 정기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정기적으로 되지 않네요. 왜냐면 추천을 하려면 여러 권의 책을 읽어야 되고 또 무슨 말을 할지도 정리해야 되고 이런 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아이고 엥? 이 녀석이 쳐불었어. 관심사에 맞춰가지고 제가 책을 읽는 편인데 학기가 끝나자마자 귀신같이 공부를 하지 않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즘엔 내가 뭘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덕질밖에 안 하는 거임. 사실 옛날에 비해서 덕질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말을 왜 이렇게 부정적이게 하지? 덕질이라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거든요. 저는 정말 다양한 장르들을 좋아하지만 제 중심축이 되는 덕질은 일본 성우를 좋아하다가 지금 이직하게 된 거거든요. 애니도 이렇게 많이 보고 일본어도 할 수 있게 되고 일본을 와버렸어도 딱히 성우 때문 아니지만 성우 덕분에 온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이제는 거의 일상의 감정이 되어버린 덕질과 관련된 책을 한번 읽어볼까 해요. 첫 번째는 덕후의 글쓰기라는 책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덕질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책인데 정말 본질적으로 이 책을 봤을 때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올곧게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인 것 같아요. 굳이 덕질 관련 글을 쓰지 않는 사람이 보더라도 참고할 게 굉장히 많은 작법서라고 생각을 하고 최애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내 언어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 순간이 얼마나 될까라고 돌이켜보면은 생각보다 없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바스루한 트위터의 말을 인용할 때도 있을 거고 짤을 쓸 때도 있을 거고 내 온전한 생각을 그대로 표출해서 내 오시를 칭찬한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작품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경험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용기를 내서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표명하는 그런 글쓰기 연습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에 목매달지 말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좋아하는지 왜 좋아하는지 그런 감정을 쪼개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좋은 덕질 글쓰기를 하는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나의 언어를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덕질 글쓰기를 애초에 왜 써야 됨? 그냥 귀여워, 지구 부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님?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자신이 변해도 혹은 최애가 변해도 그때 내가 그 최애를 좋아했다는 그 감정만큼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감정을 잘 보존해 두는 것이 먼 훗날 나에게도 좋다. 좋아한다는 마음뿐만 아니고 최애한테 실망을 한 경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기억에 남는 게 부정적인 감상은 일반론으로 빠지기 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거는 나는 이렇게 느꼈어 하고 되게 개인적인 주관적인 감정인 거를 전제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저는 많은데 부정적인 감정을 이야기할 때는 남들도 이렇더라. 후기 보니까 이렇더라. 남의 감정을 내 감정의 근거로 쓰는 경우가 저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비판점이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일반화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좀 덧붙이고 있는데 되게 공감이 갔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내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를 깨닫게 됐는데 다들 덕질 일기 같은 거를 쓰시나요? 저는 일기를 쓰는데 그날 하루에 뭘 했는지 적기보다는 그날 하루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생각을 했고 이런 거를 주로 쓰기 때문에 내 감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덕질 이야기를 저는 일기에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하루하루에다가 내가 그날 무슨 덕질을 했는지 다 써놨어. 제 최애 성우가 스즈무라 케이치라는 일본 성우분이 계세요. 그분에 대해 쓴 게 있더라고. 나는 스즈무라 상이 어른이라서 좋다기보단 자신의 캐릭터를 정당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라서 좋은 것 같아.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지 너무 잘 아는 사람. 그러기 위해 꾸밈없이 본인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줄 아는 사람. 밝은 사람을 보면 항상 이면을 생각하고 하는데 이 아저씨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은 착각이 들고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스트레스 또한 즐길 것 같은 사람, 인생이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 그냥 그런 사람 같아 라고 적어놨는데 와 이거 진짜 지금의 내가 정신줄을 놓고 그냥 너무 좋아요. 밖에 말을 못하는데 이 당시에 제가 이런 감정을 여기 적어놨다는 게 너무 대견해.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피크로 정신병이었어요. 정신병이었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내 존재 의의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정말 정신병자였기 때문에 밝은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무리하고 있군. 보나마 나 집에 가서 조용히 있겠지. 이런 의심을 해버리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스스무라 도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정말 밝고 재밌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지. 근데 정말 집요할 정도로 사람이 긍정적인 거예요. 그 당시 저한텐 일부러
일부러 저러나 싶을 정도로 너무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언뜻 나온 얘기가 자기는 이 세상 모든 직업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편의점 알바생조차도 우리는 편의점 알바생이 없으면 계산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하나하나 소중한 존재고 의의가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것이 당시 제 가치관과 너무 반대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쇼크인 거임. 지금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스스상한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는 어떻게 저런 생각하지? 거짓말이군. 그때 저 정신병자기 때문에 긍정 마인드 폭격을 덕질하는 내내 받아가지고 세뇌가 돼버린 거임. 최애한테. 결정적이었던 게 스스무라상이 가수 활동도 하는데 가사를 본인이 적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고3 때쯤에 나온 노래 중 하나가 코노세카이노 스키나 토코로っていう曲があるんですけど 이 세계의 좋은 점에 대해서 그냥 무한으로 나열하는 그런 노래예요. 근데 좋은 점이 별거 없음. 그냥 계절이 바뀌고 밥이 맛있고 뭐 이런 내용이야. 사이코패스인가? 나 진짜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어요. 그 노래 보고 맨 처음에. 고작 이런 거 가지고 세상이 좋기 때문에 룰루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마인드가 존재한다고? 사이코패스인가? 그래서 그 노래를 듣고 제가 진짜 엄청 울었거든요. 저는 그때 세상에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는 세상에 모든 게 재밌대. 그냥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내가 할 수 없는 생각을 하네? 그래서 스즈무라상은 제 인생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친 최애예요. 아무튼 그런 스즈무라상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감정이 다 여기 남아있는데 그게 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거든? 뭘 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게 좀 많은데 지금 와서 보니까 감정이 남아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덕후의 글쓰기라는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꼭 해보세요. 덕질일기. 진짜 추천합니다. 덕질하는 사람한테. 그냥 너무 오래 오타쿠로 살아서 순디님이 쓰신 책인데 되게 트위터에서 유명한 분이래요. 되게 트위터스러운 글이다라고 느꼈어요. 맨 처음 봤을 때. 조각글을 모아둔 것 같은 책이야. 근데 그 모든 조각글들이 하나의 결론을 보고 있는 느낌? 덕질이 즐겁다. 덕질을 하는 사람이 읽으면은 공감이 가는 내용이 많을 거고 안 하는 사람이 읽어도 즐거워 보이네. 사회학이나 심리학 같은 이론 같은 거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결론적으로 기억에 남는 거는 그런 인용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려는 그런 파트보다는 이 작가의 본연의 언어로 설명하는 부분이 재밌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이래가지고 교수님이 참고문헌 인용에 너무 목매달지 말고 너의 요미에 집중해라 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논문을 읽는 사람들은 내 요미를 보고 싶어서 읽는 거군. 마찬가지로 에세이를 읽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생각을 보고 싶어서 읽는 거군. 좀 느꼈습니다. 덕질이란 단순히 취미가 아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버린 열정이다. 정말 단순히 100% 내 의지로 결정하는 집단이 생각보다 없거든요. 근데 오타쿠 팬덤 같은 경우는 정말 내 손으로 내가 직접 골라서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에서 오는 소속감이 다른 집단에 비해 정말 클 것 같긴 해. 내 손으로 선택했다는 그 뿌듯함 혹은 책임감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분석도 있었어. 오타쿠들이 갖고 있는 욕망 중에 진정한 팬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굿즈를 엄청 많이 모은 사람만이 팬이다. 아니면 코노트를 올추를 해야 팬이다. 이 캐릭터의 해석은 이런 식으로 해야 팬이다. 다들 어떤 욕망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런 욕망이 옛날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없는 이유 중 가장 큰 게 SNS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같은 카이와에 속해 있는 오타쿠들과 접점이 없으니까 비교 대상도 없고 그냥 내 페이스대로 덕질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뭐 굿즈는 얼마나 모아야 되고 이런. 저는 근데 그런 게 늘 없긴 했음. 뭐 딱히 지뢰랄 것도 없고 진정으로 사랑을 아직 못 해봤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잠시 쉴 곳을 제공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갈 힘을 얻는다. 즉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만화나 영화 같은 거를 봤을 때 그것이 현실 도피가 아니고 현실로부터 구원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정말 공감이 갑니다. 가장 최근에 그런 이야기로부터 구원받은 경험.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프리파라, 이거 아이카츠. 이 영화를 보러 갔을 당시 제가 굉장히 멘탈이 좋지 않았어요. 대학원에 와서 처음으로 논문을 쓰고 컨펌을 받는 단계에서 멘탈이 너무 깨진 거예요. 나는 대학원에 재능이 없고 나는 멍청이고 쓰레기고 갈베지 트래쉬입니다. 라는 그런 시기에 이 영화를 봤는데요. 또 글로 남겨둔 게 있어요. 진짜 감동 오진다. 내가 아동애니에 감동하는 정도의 감수성을 지나서 너무 좋음. 진짜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임. 아이돌의 반짝임. 기적은 기적을 낳는다. 우정 티켓 교환하면 영원히 친구야.
진짜 너무너무너무 아름다움. 내 뒷자리 애기들도 아이카츠 애들 귀엽다면서 집 돌아가서 봐야겠다고 했음. 예, 꼭 봐라. 라라는 무려 학교 교장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아이돌이 돼서 카미 보이스라고 불리고, 하늘이는 카피캣 논란 극복하고 탑 찍었는데도 여전히 절벽 타면서 연습하는데 나도 뭐든 할 수 있는 것임. 실제로 이 아이카츠 프리파라 콜라보 영화를 보고 뭐든 할 수 있겠다는 그 감정을 얻었어요. 머리가 클수록 애니메이션에서 받는 감동이 많은 것 같아. 왜냐면 그만큼 해석할 수 있는 망상이라고 해야 될까? 짝입기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능력이 저에게 더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쓰레기 같은 거를 봐도 그 쓰레기 속의 진주 발견해버려. 정말 명작이라고 불리는 소설, 영화에서 정답을 찾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냥 씹덕들만 볼 것 같은 만화에서 나만의 정답을 찾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일이라는 사실. 다음, K-POP 응원봉 걸스. 윤석열 탄핵 시위에 응원봉을 들고 간 20, 30대 K-POP 팬 여성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갔는지에 대해 인터뷰를 딴 책이에요. 실제로 궁금했거든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갔을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책. 땡땡땡아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줄게 라는 그 감정이라든가, 내 아이돌은 민감한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팬들도 있을 거고, 혹은 이야기를 왜 안 하지? 라고 실망하는 팬들도 있을 거고, 그런 다양한 팬이기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잘 담겨있는 책인 것 같아요. 시위 참여자 혹은 K-POP 팬이라는 정체성뿐만 아니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마음이 잘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발언을 할 때 본인의 약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환대를 받는 공간이어서 좋았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요. 사실 살면서 약점 드러낼 일이 생각보다 없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치부를 드러내고,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나 시위라는 공간에서는 그게 가능했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왜 살기 나쁜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거죠. 그다음, 극과 덕질이 우리를 살게 할 거야. 요거는 정말 덕질 연대기를 쓰신 거거든요. 내가 이제까지 어떤 덕질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개인적인 덕질 이야기가 많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중요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소개한 책이 쭉 일관되어 있죠.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표명하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 이 책은 특히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 모두에게 덕질은, 무언가를 좋아하는 감정은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소중하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소중한 시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싫어하는 것들을 구태여 전시하지 않아야겠다. 오타쿠지를 오래 할수록 느끼는 거지만 무언가에는 반드시 팬이 있다. 나는 지금 내 모습이 평생 지켜본 나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우니 역시 덕질을 해서 천만다행이다. 이 문장 자체가 사랑스럽네요. 덕질하는 내 모습이 사랑스럽다고 평가하는 이 문장 자체가.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귀여운 거임.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이분이 덕질 연대기 중에 성우 덕질을 하셨더라고. 심지어 좀 선배님인 것 같던데, 좋아하는 성우를 보니까. 야마구치 카페이상이나 코야스키 타케이토상 등등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야마구치 카페이상은 일본의 궤도키드를 맡으신 분이고요. 코야스키 타케이토상은 조조의 디오를 맡으신 분입니다. 드라마 CD를 이해를 한 개도 못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일본어 귀가 뚫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정말 공감 갔어요. 저는 물론 드라마 CD가 아니고 라디오를 들었지만은 제가 성우를 입문하게 된 계기가, 이거 보이십니까? 요 애니? 이 애니를 보고 10만이 아는 세계라는 애니를 봤는데요. 요 애니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성우인가? 궁금해가지고 검색창에 시모노 히로라고 친 게 시초였어. 시모노상에 입덕을 해서 그 후로 라디오를 듣게 됐어요.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하는 성우를 보고 싶은 거야. 맨날 하루에 한 편씩 듣는 거예요. 이해를 거의 못했죠. 그 목소리를 듣고 웃는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좋았음. 빈곤한 덕질이죠. 저는 특히 남녀 페어로 하는 라디오를 좋아했어요. 그 신만세 라디오도 그렇고 노겜노라, 제로의 사용마 이런 거. 아니면 좀 컨셉추얼한 라디오도 좋아했어요. 오소마츠상 라디오도 되게 좋아했고, 그 오자와 아리상이 그러니까 사장님 컨셉으로 하는 라디오였거든요. 그것도 너무 귀여웠고, 애니 라디오의 좋은 점, 시작할 때 캐릭터에 이입해가지고 낭독극을 해줘. 그 캐릭터가 라디오를 한다는 컨셉으로. 그런 거 너무 좋았어요. 좋아한다고 말할 시간도 부족한데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정말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좋아하는 것을 숨길 필요 없이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말하자. 언젠가 사라지는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책은 알페스 X 퀴어라는 책이에요. 아이돌 알페스를 하는데 퀴어적인 해석을 넣은 게 그
그 알페스 판에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데 왜 그러냐라는 반론을 제시하는 그런 책이에요. 저는 알페스를 덕질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왜 욕을 먹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님?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되게 유구하다고 하더라고요. 알페스 판에 퀴어 차별에 대한 역사가 실려있고 왜 퀴어 패스를 하면 안 되는데? 반박 같은 것도 실려있고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평소에 생각을 못하는 분야잖아요. 알페스 판에서의 퀴어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하는 책이긴 한데 진짜 말 그대로 욕망. 알페스 놀이를 할 때 퀴어 해석이라는 그 캐해가 넓어지길 바라는 그 욕망. 취존 좀 해라. 그런 책처럼 읽혔어요, 저한테는. 덕후와 철학자들. 철학하면은 떠오르는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책인데 그 설명을 할 때 예시를 몽땅 다 오타쿠 영어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에시스는 어떤 개인의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본 것을 바탕으로 개인의 새로운 관점을 출력해내는 걸 노에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시 중에 하나가 어떤 아이돌을 보고 의식작용이 들었어. 귀엽다. 손 흔드는 게 꼬리 흔드는 것 같다. 그러한 노에시스를 바탕으로 출력되는 노에마가 이 아이돌은 강아지다. 이거래요. 이거 너무 웃기지 않음? 덕질의 이런 특성은 빼는 것이 아니라 더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덕질은 사실에 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감상의 목적을 둔 예술이기 때문이다. 진짜 맞는 말만 해요, 이 책. 이거 제발 보세요. 이거 진짜 웃겨요. 그래서 그 밖에도 오타쿠가 굿즈를 모으는 이유라든가 오타쿠가 벅차오를 때 죽음, 사망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라든가 오타쿠들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 행위에 대해 철학적인 관점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에요. 분명 느끼고 있는 감정을 언어화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학문이 철학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언어화하기 힘든 감정 중 하나가 덕질인 것 같아요. 덕질하면서 느끼는 감정들. 그렇기 때문에 덕질이랑 철학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재미있는 학문인 것 같아요. 요즘 덕후의 덕질로 철학하기. 요것도 그냥 덕질 에세이인데 요 책이 좀 특이했던 게 나이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글들이 많이 담겨있어. 덕질하는 모든 이가 나처럼 각자의 이유로 덕질하기 딱 좋은 나이로 살았으면 좋겠다. 나이 상관없이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좋아하자. 50대 여성 오타쿠의 삶이 많이 엿보이는 그런 책이어서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조명되지 않지 않습니까? 존재하는지도 모를걸? 50대인 여성 오타쿠? 근데 굉장히 재밌게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책이고 제가 좋아하는 장르 중에 우타풀이라는 장르가 있는데요. 팬덤의 나이대가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타풀이 라디오 같은 것도 들으면은 아이랑 같이 잘 듣고 있어요. 아이의 태교로 뭐 우타풀이 노래를 들었어요. 결혼을 하신 분이나 아이가 이미 있으신 분들이 우타풀이를 즐기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되게 이상했거든요. 일본이어서 그런가? 나이가 많은 사람도 덕질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알 수 있죠. 그냥 장르와 함께 컸다는 걸. 그런 사람들과 10대 오타쿠들의 공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페미돌로지라는 책인데 여돌들의 문법, 여돌들이 어떤 가사를 쓰고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캐릭터의 컨셉에 맞춰가지고 사람들 앞에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페미니즘 관점을 추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랑 좀 같이 읽기 좋겠다고 느낀 책 중에 여신은 칭찬일까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밀리의 서재에 있거든요. 여성 아이돌들이 어떻게 타자화되고 객체화되고 성적 대사가 되는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책을 함께 읽으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여돌 음악은 뭐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음악 평가적으로도 그렇고 연구할 내용이 없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연구할 게 많을 텐데 우리 세대의 대학원생들, 예비 박사들, 예비 교수들이 앞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팝컬처, 서브컬처 연구. 마지막으로 망설이는 사람, 병크, 염상 그런 것을 겪은 아이돌 팬의 심리적 변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거든요. 모 아이돌들의 사건 사고를 굉장히 여과 없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돌들을 좋아했던 사람이 보면은 조금 트라우마가 올라올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돌 논란이 남돌 논란에 비해서 큰 비판을 받는다라는 그 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게 중심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왜 아이돌들 논란이 터지면 사람들은 그렇게 집단적으로 비판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도 들어가 있고 되게 재밌어요, 이 책. 저도 오타쿠질 하면서 염상을 많이 겪었죠. 지금 제가 좋아하는 성우들. 저도 님들한테 불만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계속 변명이라고 해야 될까?
내가 왜 이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이유를 증명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내 최애나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병크를 터뜨렸어. 그냥 덕질을 관두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그 산업에 대한 보이콧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왜 나쁘고 이거를 내가 왜 비판해야 하는지 어느 것을 비판해야 하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그 머리가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학교 교육으로 만들어야 돼. 어떤 객관적인 눈으로 오타쿠질을 해야 하는지. 학생들 중에 아이돌, 애니 이런 거 안 좋아하는 애들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오타쿠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진짜 윤리교육 들어가야 돼. 비판을 해도 나의 언어로 비판할 수 있는 그 마인드셋, 언어와 연습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정남이가 털렸어. 이상한 짓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좋아했던 시간, 내가 좋아했던 그 감정, 내가 좋아했던 그 모습이 없어지거나 변하는 거 아니니까 자책하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너무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켜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덕질 관련 일련의 책들을 읽고 느낀 것은 이 감정을 정말 소중히 하는 게 중요하구나. 덕질 대상보다 덕질을 하는 나에 초점을 맞추고 이 행위를 즐기는 것이 소중하구나 라는 거를 다시금 느끼게 됐고요. 유동적이고 밝고 즐겁고 재밌는 덕질 하시기 바라면서요.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